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손이 허리 아래로, 더 아래로 천천히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떨림이 이렇게 위험하고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형광등을 끄며 목을 돌렸어요. 뻐근함이 목덜미에서 등까지 이어졌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45이라는 나이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들이었어요. 신논현역 6번 출구로 나와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고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가 풍겨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골목인데 그날은 무언가가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2층 작은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리셋 테라피. 동료 과장이 추천했던 곳이었습니다. 목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더니 여기 괜찮다며 명함을 건네줬었죠. 한 달 전 일이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희미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 같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가 섞인 것 같기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어두운 우드톤 가구와 간접 조명, 벽면을 따라 놓인 식물들, 중년 여성 혼자 와도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그때 처음 그를 봤습니다. 키가 제법 컸어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팔을 걷어올린 모습이 어쩐지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30 정도로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어요. 진중하면서도 온화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어서 오시라며 그가 미소 지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톤인데 듣기 편한 음색이었죠.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곳 원장이라고 했어요.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고 나는 목과 어깨를 가리키며 요즘 너무 아프다고 야근이 계속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여러 개의 문이 보였습니다. 전부 닫혀 있었죠. 가장 안쪽 방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가운데 관리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운과 타월을 건네주며 갈아입으라고 말했어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죠. 혼자 남겨진 방에서 나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재킷을 벗고 블라우스를 벗고 그렇게 하나씩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저 마사지를 받으러 온 건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운을 걸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내 몸을 이렇게 무심하게 대했을까요? 남편이 더 이상 날 여자로 보지 않으니 나 스스로도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았어요. 몸의 곡선도 선도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가는 몸일 뿐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엎드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 그의 손이 내 목덜미에 처음 닿았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목 뒤쪽 뭉친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고 다시 손끝으로 세밀하게 자극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못했는지를, 남편과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한 게 언제였죠? 2년? 아니, 어쩌면 3년도 더 되었을지 모릅니다. 악수도, 포옹도, 어깨를 토닥이는 것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한 공간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이 내 피부 위에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견갑골 사이로 그의 손은 천천히 내려왔어요. 마치 내 몸의 지도를 그리듯이. 어느새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짧은 한숨 같은 소리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거든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 소리에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눌렀어요.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등 중앙을 따라 척추 양옆을 훑어내려가는 그의 손길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이 예민해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몸이 달아올랐죠.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온몸이 반응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가장 성숙한 시기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조차 잊고 지냈던 겁니다. 허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운 아래 타월이 허리를 가리고 있었죠. 그리고 타월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허리 아래, 골반 위쪽까지. 그의 손이 그곳에 닿았을 때 나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지그시 눌렀다가 쓸어내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몸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천천히 일어나도 된다고. 목소리가 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느낀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가운을 여미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발그레했어요. 눈동자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천천히 마시라고, 몸에 열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들고 있는 내 손을 그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몸이 많이 긴장되어 있다고 그가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자주 오면 자신이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몰랐다면 거짓말이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계산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푹 쉬고 가라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내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밤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계속 그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오늘 밤 내가 느낀 건 단순한 치료 효과가 아니라는 걸.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내가 그의 손길 한 번에 완전히 깨어났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역시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렸죠. 이 사람과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대화를 해도 겉돌기만 하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체념하고 잠들었을 텐데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의 손길이 떠올랐거든요. 그 따뜻함이, 그 집중이, 그 세심함이. 나는 이미 그때부터 중독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리셋 테라피 명함을 다시 봤어요. 민준 원장. 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영업시간은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약을 할까 말까? 결국 수요일 오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주에 갔던 사람인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예약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금요일 9시 어떠냐고 자신이 직접 케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데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렸어요. 45세 기혼 여성이 예약 문자 하나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회사 근처 마사지샵 다니기 시작했다고. 남편은 TV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거 아니야. 몸 관리 잘해. 무심한 대답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금요일이 되기까지가 길었어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전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벽같이 나갔죠. 우리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었냐? 주말에 뭐 하냐? 그런 무의미한 질문들만 오갔어요. 금요일 저녁 8시 50분,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신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긴장되는 건지 기대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반갑게 웃으며 다시 오셨다고 어서 오라고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번처럼 곧바로 관리실로 가지 않고 민준이 먼저 간단한 차를 내왔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땠냐고 그가 물었어요. 몸은 좀 나아졌냐고 또 많이 힘들었냐고. 그 관심 어린 목소리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야근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집에 가도 쉬는 느낌이 아니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냐고, 가족들은 어떠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아들은 자취를 해서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있다고 말했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 왠지 쓸쓸해졌어요. 내 삶이 이렇게 공허했나 싶더군요. 민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더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질 것 같아서요. 차를 다 마시고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덜 떨렸습니다.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리는 게 조금은 익숙해졌죠. 하지만 그의 손이 다시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그 전율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깊게 하겠다고 민준이 말했어요. 목과 어깨뿐 아니라 등 전체와 허리, 다리까지 전신 케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천천히 받으라고. 그의 손길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더 느리고, 더 깊고, 더 섬세했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그의 손끝에 온몸의 감각이 집중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는 사이가 어떠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나는 대답했어요.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십 같은 것도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2년은 됐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냐고 민준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셨다니.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에게서 듣지 못한 말을 낯선 남자에게서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의도적으로. 허리 아래쪽에서 골반 위로, 그리고 다시 허리로. 경계를 조심스럽게 오가는 그 움직임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타월이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주무르고 지그시 눌렀다가 쓸어내렸다가 그 손길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짧은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어요. 오히려 더 깊이, 더 천천히. 다리 뒤쪽으로 손이 내려갔습니다. 종아리, 무릎 뒤, 그리고 위로.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열기가 번졌어요. 나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몸을 뒤집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가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타월로 윗몸을 가린 채 천장에 간접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리며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솔직해진 건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단순한 테라피스트의 시선이 아니라 한 남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내 쇄골에 닿았어요.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목선을 따라 어깨로, 팔로, 그리고 다시 올라와 윗몸으로, 타월 바로 윗부분까지.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그 손길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배 쪽으로 손이 내려왔어요. 명치 아래부터 배꼽 주변 그리고 아랫배까지 원을 그리듯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바닥 온기가 피부를 통해 더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호흡을 고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 쪽으로 손이 이동했어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위로, 발바닥, 발목, 종아리,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릎 뒤쪽을 지나 다리로, 그리고 점점 더 위로, 안쪽으로 손이 들어왔을 때 나는 몸을 움찔했어요.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던 곳. 민준의 손이 거기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눈을 뜨니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구하는 것 같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경계를 따라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관리가 끝났다고 그가 말했을 때 나는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고요. 옷을 갈아입으러 돌아서는데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많이 긴장이 풀렸을 거라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좋겠다고, 정기적으로 오면 더 효과가 좋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정신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나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었고, 그의 시선을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여자로 대해주는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옆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까 샵에서 봤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붉어진 볼, 흐트러진 머리카락, 촉촉한 눈동자. 그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서도 나는 민준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던 거죠. 죄책감이 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런 감정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낮에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시간 있냐고. 민주는 9시 30분에 오라고 답장했습니다. 마지막 타임이라고, 천천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회사에서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동료가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죠. 8시에 퇴근해서 회사 근처 백화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9시 20분에 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준이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만 남아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둘만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케어를 해주고 싶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고, 더 깊은 이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조명이 더 어두웠습니다.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엎드린 채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잠그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더 깊게 하겠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고 싶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에 닿았어요. 손길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의도적으로,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가면서 내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타월이 완전히 내려갔어요. 허리 아래가 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허리, 그 아래, 다리. 경계 없이 이어지는 그 손길에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가락이 몸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볍게 스치듯, 때로는 깊게 눌렀다가 그 터치 하나하나가 전율로 이어졌습니다. 안쪽으로 손이 들어왔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다리를 살짝 벌렸어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가장 민감한 그곳 가까이까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일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몸을 뒤집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가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타월로 윗몸만 가린 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울 속이 아니라 직접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테라피스트의 절제된 태도가 없었어요. 한 남자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름답다고 그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서 들은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민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어요.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쇄골, 윗몸, 타월 위로 손이 머물렀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올려 타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렸어요.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손이 타월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더 이상 경계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마침내 음식을 만난 것 같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들을. 민준이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김이 섞이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포개지고 혀끝이 스쳤습니다. 천천히 깊게 그의 손이 내 몸 위를 탐험했어요. 목, 윗몸, 배, 다리.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열렸어요. 옷이 벗겨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욕망과 갈증뿐이었어요. 민준의 몸은 단단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 내 손이 그의 몸을 훑고 아래로 내려가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그도 나를 탐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내 몸을 마치 보물처럼 대했어요.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입술로 확인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맞닿았어요. 천천히 깊게.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원하고 원해지는 여자. 조명이 꺼졌어요. 촛불만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땀에 젖은 몸, 거친 호흡, 천천히 가라앉는 심장.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고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상대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후에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그의 몸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걸 경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샵을 나설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표정도, 눈빛도 전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더 선명하고 더 생생했어요.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이제 오냐고 물었어요. 무심한 목소리였죠. 나는 응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몸에 남은 흔적들을 씻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5세 기혼 여성의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젊은 여자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샵을 찾았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스케줄처럼. 남편에게는 계속 마사지 다닌다고 했어요. 목이 많이 좋아졌다고,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남편은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라고만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죠. 어쩌면 그래서 더 대담해질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민준과의 시간은 매번 달랐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격렬하게. 관리실 침대에서, 소파에서, 때로는 샤워실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몸을 외우듯 탐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관계 후에 나란히 누워서 혹은 옷을 입으며 자연스럽게. 민주는 내 일상을 궁금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힘든 건 없는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남편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그가 물었어요. 나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내는지, 꿈이 뭔지. 우리는 점점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끝난 거냐고. 사랑이 남아있지는 않냐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끝났다고.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사는 것뿐이라고. 그럼 이혼은 생각 안 하냐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죠. 재산 문제도 있고 아들도 있고 무엇보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삶을 무너뜨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그를 볼 수 있을지 생각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피부가 더 윤기 났고,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화장도 신경 써서 하기 시작했죠. 립스틱 색깔을 고르고 속옷도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모든 게 그를 위한 거였어요. 동료들도 눈치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그냥 운동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변화를 느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달라진 것 같다고. 표정도 밝아지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좋은 의미로 한 말 같았습니다. 마사지가 효과가 있나 보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민준을 만나는 순간이면 모든 게 잊혀졌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샵에 갔습니다. 민준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서요. 샵 문을 닫은 후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8시에 도착하니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잡지를 뒤적였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질투가 느껴졌어요. 9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민준이 문을 잠그고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민준이 말했어요. 작은 선물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포장된 작은 상자였어요.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이 됐다고 그걸 기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하게 빛나는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섬세한 체인에 작은 돌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내 손목에 채워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저 일상적으로 살던 날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가득하다고. 매일 내가 올 시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민준을 만나기 전과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민준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탈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민준을 향한 내 감정이 사랑인지, 단순한 집착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도피인지. 확실한 건 이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였죠.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나눴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샵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민준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했다고, 안전하게 들어가라고. 그 문자를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잠들었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저녁 먹다가 늦었다고,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다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요즘 자주 늦는다고, 마사지가 그렇게 늦게까지 하냐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오늘은 친구 만난 거라고 다시 설명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라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늘은 어디 가냐고, 누구를 만나냐고,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내 일정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불안했어요. 하지만 민준을 만나는 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2달째 접어드는 우리의 관계에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점점 더 위험한 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8시에 갈 수 있냐고.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 문자를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자리 대리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지만 그냥 웃기만 했어요. 남편에게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늦는다고. 남편은 알았다고만 짧게 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믿었겠지만 요즘은 그 짧은 답장조차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7시 30분에 회사를 나섰어요. 신논현역까지는 지하철로 15분 정도. 평소처럼 계단을 올라 6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샵을 향해 걸었어요. 편의점을 지나고 치킨집을 지나고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샵이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과 함께 그들은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아래 깔린 무언가가 섬뜩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마사지 받고 나오는 길이라고.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샵이 있는 건물을 쳐다봤어요. 마사지가 저기냐고 물었습니다. 저 건물 2층에.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응, 저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길이라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동료가 옆에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다고. 남편은 내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는 동료와 함께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사지 자주 다니는 것 같던데 효과 있냐고.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이 많이 좋아졌다고, 계속 다니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샵으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알았을까? 의심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나를 보더니 일찍 왔다고, 마사지 안 받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나는 읽을 수 있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묻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저녁에는 어디서 뭐 하냐고, 혹시 또 마사지 가냐고 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 마사지 샵이 정확히 어디냐고, 자신도 한번 가볼까 한다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회사 근처라서 좀 멀다고, 다른 곳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그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주말 내내 남편이 나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어디를 나갈 때마다,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민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자만 몇 번 주고받았어요. 무슨 일 있냐고, 왜 안 오냐고 걱정하는 민준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이 쌓여갔어요. 민준의 손길이, 그의 미소가,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괜찮냐고, 보고 싶다고. 나는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분간 못 갈 것 같다고. 민준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을 만나는 것도, 남편의 의심 속에서 사는 것도,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야근을 자처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민준이 생각났거든요. 그의 손길, 그의 미소, 그와 나눴던 대화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로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신논현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길로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곳을 지나가고 싶었어요. 6번 출구로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익숙한 골목, 그리고 샵이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2층 창문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민준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건물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그가 나를 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왜 여기 있냐고, 왜 올라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어요. 올라가자고,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왜냐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남편이 알게 된 거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의심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망치자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나에게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고 성인이 된 아들이 있고
쌓아온 삶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정말 특별했다고,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나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빠졌던 거라고.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은 채 거리의 소음만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다고.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다고. 다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오래, 깊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손을 놓는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뒤돌아서며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민준의 이름을 찾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샵의 위치 정보도 지웠어요. 손목에 팔찌를 풀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산책하고 왔다고. 생각할 게 있어서 좀 걸었다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뭘 생각했냐고. 나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편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자신도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나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멀어졌는지,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가끔 신논현역을 지날 때면 그 골목이 떠올랐고 특정한 향을 맡으면 그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민준을 만난 덕분에 나는 내가 단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관심한 동거인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45세 기혼 여성의 얼굴.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도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위험한 길을 걸었어요. 금지된 관계, 뜨거운 열정, 그리고 거의 무너질 뻔했던 일상.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준과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달콤하고 격렬하고 중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꿈이었죠. 현실로 돌아와야 했고 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시간. 나도 그렇게 한 장을 넘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중과의 3개월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20년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45세, 결혼 20년 차, 외국계 회사 부장. 하지만 이제는 그 타이틀 너머의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원하는 한 명의 여자.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